떡치는 여자. 정호원. 새해는 설을 의미한다. 설날이면 의례 들려오는 떡매 소리이다. 시골의 연중 명절에는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떡을 쳤다. 그만큼 놓치지 않고 떡보러 쉬었다는 얘기다. 어릴 적부터 설과 떡은 하나로 인식해 몸에 배였다. 참대젓가락으로 집은 커다란 찰떡 낱개를 팥고물에 묻혀 설비 믿고 냠냠거리며 즐겼으니 말이다. 세시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건 뽕나무집 뽕꼬대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다. 원명이 배순덕이지만 본명보다 더 익히 통하는 실명이었다. 그것도 떡치는 여자라는 데서 더 팔방미인이었다. 주부가 남자 구실로 떡을 쳤으니 그럴만 했다. 여느 세대는 물론 가가호호마다 바깥 양반이 떡매를 휘두르기 마련인데 하필이면 뽕나무집만은 뽕꼬대가 남정네 역을 맡았을까. 그렇다고 배순덕은 남편이 사망한 미망인이거나 소방 맞은 과부는 아니었다. 또한 서방님이 장애자인 것도 더욱 아니었다. 결국 멀쩡한 신롱꾼 남편을 둔 아녀자였음에도 힘장사라는 불행 아닌 불행 때문에 떡치는 여자라는 놀림가마리로 된 뽕꼬대였다. 전에 설날이었다. 여느 때 없이 시루에 찐 떡살을 안반이라는 떡돌에 넣고 찰떡을 쳤다. 절반쯤 쳤을까 할 때였다. 갑자기 남편이 세게 휘두른 원목 떡매 대가리가 방망이에서 빠져나갈 줄이야. 불발탄이라도 애누리 없이 그녀의 태양열과 귓방울을 일격했다. 다행히 관통상은 아닌 찰과상이었다. 붕대는커녕 당금 처치할 헝겊도 미처 없었다. 바빠맞은 가해자는 얼른 가재로 된 흰 떡보자기를 푹 찢어 안에 상처를 싸맸다. 피가 떡돌에 떨어졌다. 뽕꼬대는 기겁해 죽는 소리를 질렀다. 떡매가 뚝심관성을 못 이기고 탈선해 뽕꼬대를 비습하고는 봉당벽에 부딪혀서야 바닥에 떨어졌다. 대굴대굴 나뒹구는 떡매와 빈 자루를 보던 남편이 툴툴거린다. 어허, 개 보름 쇠듯 설을 쇠는구려. 그녀는 떡살이 튕긴 남편의 얼굴을 째려보았다. 그리고는 떡돌의 피를 행주로 닦고 나서 밖으로 싱하니 날아갔다. 이렇게 설이것만 채 치지 못한 찰떡 아닌 찰밥범벅으로 굼댔다면 떡돌도 떡판으로 교체된 시점이었다. 돌에 사람 잡는 귀신이 붙었나 보지. 나무로 된 떡구유를 써야 안전할 것 같아요. 청석으로 된 떡돌이 안반 모탕이로 바뀌었다. 이어 떡매 임자도 남자로부터 여자로 교대되었다. 며칠 후다. 뽕꼬대가 동강난 떡매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울집 나그네 어찌나 도깨비 힘을 쓰는지 또 떡매 손잡이가 빠져나올까봐 무섭습구마. 좀 잘 손질해서 든든하게 고쳐줍소. 동네 도목수 아버지를 찾아온 뽕꼬대 여인의 속사정이자 통사정이었다. 아버지는 내색을 하지 않고 손자기와 끌 그리고 진드레가 담긴 목수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새로 떡매 자루를 맞춰야겠구만. 아버지는 굵고 짧은 나무 토막의 중간에 구멍을 뚫었다. 연후에 자투리를 쐐기처럼 넣어 악교로 밀봉하니 수리가 끝났다. 일손을 거두던 아버지의 우스개 또한 걸쭉했다. 인절미나 흰떡 따위를 치는 매라지만 두 번 다시 사람 머리는 박지 말게나.
공연히 복수한답시고 남편 머리를 치지 말게나. 그날에야 우리는 물론 온 동네에서 떡치는 여자의 비밀을 알게 됐다. 결국 그녀는 찰떡 여장군으로 떡매왈패로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 그때로부터 긴 세월이 흘렀다. 감옥사시 교통국의 지인 최광흔이 도나로 출장 왔던 김에 나를 찾아왔다. 서시장 찰떡을 사서 노모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음식 매장에 들렀다. 그런데 거기서 뽕꼬대 여인을 만나게 될 줄이야. 그녀도 나도 우린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귓가에 잔주름이 늘었지만 자수색 토시와 옥색 행주치마를 입은 그녀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는 여전했다. 뽕꼬대도 너무 반가워 팥고물을 찍느라 비닐장갑을 낀 손을 내밀다 말고 지갑에서 작은 메모지를 건네준다. 구겨진 담배종이 같았는데 들여다보니 기다란 아라비아 숫자로 된 삐삐번호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난 그때도 그 후에도 삐삐를 갖춘 적 없었다. 며칠 후 다시 서시장 매대를 찾았을 땐 그녀가 이미 자리를 떴다. 옆 사람들 말로는 서시장 매대를 접고 남편과 함께 대련인지 청도인지로 옮겨갔단다. 타관 객지에서 떡장사를 크게 한단다. 아, 떡치는 여자의 주소판도 넓어지고 멀어졌다. 간혹 새벽시장이나 북대 야시장, 철남 야시장을 돌면서 혹시나 떡치는 여자를 볼까 싶어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새벽시장에서 끝내 다시 떡치는 여자를 만났다. 사연을 물으니 그동안 천진애가 떡장사를 해 짭짤하게 수입했단다. 요새 친손자 첫돌잔치로 잠깐 연길에 왔던 김에 일일 난전을 벌인 것이란다. 말하는 한편 연속부절이 떡판에 떡살을 올려놓고 떡매를 휘두른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진다. 곁에서 남편이 물기 묻은 손으로 떡을 반죽한다. 아직도 남편이 아닌 아내가 떡을 치고 있었다. 아득한 기억을 떠올리노라니 웃음이 나왔다. 난 비뜩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떡가게들에서는 자동기계로 떡을 치고 있었다. 왜 기계로 떡을 안 치고 힘들게? 떡은 쳐야 제맛이 난다오. 떵떵 떡치는 소리 성수나오. 잠깐 숨을 덮던 뽕꼬대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더니 소매를 걷어 올린다. 탱탱한 알통된 팔뚝이 드러났다. 구럭과 장바구니를 든 손님들은 뽕꼬대 떡집을 둘러싼 채 줄을 지어 기다린다. 아마도 현장에서 가공한 패스트푸드나 스낵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 풍경이라겠다.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즉석식품의 인기를 긍정할 만했다. 이번엔 광동성 심수에서 떡가공 회사를 차린단다. 그러던 중 뽕꼬대의 실적을 공식 계정에서 보았다. 남방도시의 조선족 연환 모임에서 뽕꼬대표 찰떡 민속 전통 음식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기사였다. 산뜻한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떡매를 메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시대적이고 혁신적이었다. 곁에 선 남편의 얼굴도 미소가 가득 피어올랐다. 찰떡궁합, 찰떡 같다. 찰떡 금슬과 같은 찰떡 근원의 형상 묘사들을 가득 떠올린 순간이었다. 떡치는 여자가 들려온다. 보인다. 가마에 찐 찹쌀이 절구에 담기고 절구공이 찰싹찰싹 오르내린다. 이어 떡매가 떵떵 마찰음을 연주한다.
떡치는 여자. 동질성의 보유자이자 전승인으로 묶인 덩어리이다. 설과 떡과 또한 떡과 설의 고향 사람과 고향 사랑 담합 그 자체이다.